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소리 CK입니다. 오늘은 자대에서 모든 전술훈련을 하기에 앞서 거의 100% 실시한다고 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전술훈련이라 함은 혹한기 훈련, RCT, ATT 등 보통 대대급 이상의 전 병력이 실제 북한의 전면전 공격에 대비해 상황을 가정하여 어느 정도의 전쟁 시나리오에 따라 방어 및 공격에 대한 전술적인 연습을 하는 훈련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전술훈련들의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훈련 기간은 보통 4박 5일 동안 실시를 하게 되고 월요일에 비상이 발령되어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시작으로 월화수는 북한군 공격에 대한 방어훈련, 방어훈련 후 잠시 행정전환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수목금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군을 공격하는 공격훈련을 실시한 후 금요일 낮 또는 야간의 부대 성격에 따라 전술행군 40km에서 100km를 걷고 훈련이 종료되는 일정으로 전술훈련들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행군은 100km까지 말씀드렸는데 보통 40km 행군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 전투준비태세 훈련인데요. 이 전준태는 쉽게 말하자면 북한의 공격 징후가 아주 농후하여 주둔지의 짐들을 가지고 출동할 것과 놓고 갈 것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적포격을 피해 분소대별 소선한 후 출동 준비를 완벽히 마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챙길 것만 챙기고 주둔지의 짐들을 모두 놓고 간다면 북한군이 주둔지를 점령했을 시 비밀문서와 같은 정보와 식량, 탄약 등과 같은 물자들이 북한군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준태는 매우 중요한 훈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준태가 진행되는 순서와 내용들을 간단히 알아보시면 진행되는 순서는 비상발령부터 출동 준비 완료까지 11단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참고로 순서대로라고 나열은 했지만 중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설명드리면서 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 비상 발령이 됩니다. 비상 발령 시간은 보통 06시에 평소 병사들이 기상하는 시간에 맞춰 비상이 발령되게 되고 훈련 평가에 따라 05시에서 07시 사이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 내용은 보통 데프콘2 상황에 맞춰 일시와 비상 내용 참고 사항이 막사 방송으로 간단하게 전파가 되고 이 전파됨과 동시에 표현을 하자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미 전준태를 한다고 병사들에게 전파는 되어 있지. 대부분 많은 인원들이 긴장돼서 잠은 잘 안 오지. 그런 상태로 자고 아침에 비상발령이 되면 후다닥 우당탕탕 등하간질하고 이불 개고 짐 정리 시작하고 뭐 난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만큼 신속히 하려고 하는 거죠. 전준태 각 항목별로도 평가관들이 시간 체크를 다 합니다. 이 부대는 얼마나 신속하게 잘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준태가 어쨌든 시작되고 나면 괜찮은데 모든 장병들이 싫어하는 게 이 시작되기 전 폭풍 전야와 같은 그 조용한 기분, 그 기분을 모두가 싫어합니다. 경험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 비상 발령이 되고 나서 증가철 점령, 영해 거주자 소집 전파, 통신망 개통, 지휘보고, 물자 분류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초소 점령은 적 침투 및 위협에 대비해 주둔지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점령해야 될 초소 몇 개를 점령하는 것으로서 주둔지에 다른 여러 초소들이 있겠지만 이 초소들은 주둔지를 신속히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소다 라고 계획된 초소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영해 거주자 소집은 부대 밖에 사는 인원들 빨리 들어오라고 전파하는 것이므로 간부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통신망 개통은 소대, 중대, 대대 등 통신병들이 이제 실제 상황이라면 간부의 휴대폰 사용이나 유선 전화기들의 사용이 앞으로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P999K와 같은 무전기를 상하급 부대끼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이고 지휘보고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등이 각 상급자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며 물자 분류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가져갈 물건들과 놓고 갈 물건들을 정리하는 행동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물자 분류의 세부 기준도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져가야 할 물건들인 적재와 후속 품목, 세 번째, 네 번째는 없애야 하거나 놔두고 가도 되는 파기와 방치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군장에 넣지는 않아도 기준 이외에 여벌 전투복이라든지 전투 물자들은 당연히 적재나 후속 품목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벽에 액자라든지 게시물, 각종 문서 및 비문들 같은 경우에는 파기로 태우거나 세절을 하고 출동해야 되겠고 빈 캐비넷이라든지 소파, 탁자 이런 것들은 방치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생활관, 행정반, 지휘통제실, 각종 창고 등 모든 건물들과 모든 방들을 이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작전이 아닌 평상시부터 어느 정도 각 공간들을 이 4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약간 해놓거나 이건 후송이다, 이건 파기다 등
스티커를 붙여놓는 부대들도 많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물자 분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또 동시다발적으로 탄약 수령조, 식량 수령조, 치장물자 수령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모두 주둔지대에 탄약고와 식당 창고, 치장물자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각 중소대별 수령조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탄약, 식량, 치장물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보통 이 세 가지 물자들은 전시 대비 철사나 단단한 끈에 의해 완전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술훈련 때는 이 밀봉되어 있는 물자들에 손을 대면 나중에 다시 정리하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탄약카드, 식량카드 등과 같은 종이 쪼가리 한 장 수령하는 것으로 실제 행동화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술훈련 중 전술훈련 평가라는 이 훈련 뒤에 평가가 붙는 훈련들은 상급 부대들에서 평가관들이 대대 중대별로 편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탄약, 식량, 치장물자 박스들을 실전적인 평가를 위해 실제 전시 대비 박스들을 옮기게 하거나 이 세 가지 물자와 무게가 비슷한 박스들을 훈련 전에 준비해 놓도록 하여 정말 전시에 입각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박스들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탄약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준 100여 발을 몸에 휴대하고 몇백 발을 차량에 적재하는데 탄약 수령조가 개인 것만 수령하는 게 아니고 몇십 명의 소대원들 탄약을 모두 수령하니 탄 한 박스에 몇십 킬로그램 나가고 이런 박스들을 또 수십 박스를 옮겨야 되니 탄약 수령조 허리가 나가겠죠. 카드로 대체하는 일반 전술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식량 치장 물자들도 무게가 만만치 않게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라는 단어가 붙는 전술련은 지휘관과 부대가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기도 하지만 매우 힘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 분류와 이 탄약, 식량, 치장 물자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령이 완료되면 각 소대별 소산지라는 장소에 도착하여 소대원 분대원들에게 분배를 하고 분배를 받은 장병들은 본인의 군장을 다시 정리하여 완전한 출동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동 준비를 완료하면서 각 소대장 및 부소대장, 하사 분대장과 같은 간부들은 병사들이 개인 물자 및 장비를 이상 없이 모두 챙겼는지 다시 한번 군장 검사를 하게 되고 이상이 없으면 출동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 함으로써 전준태는 종료가 되고 대기하다가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각 부대가 책임지고 있는 거점이나 아니면 명령 하달받은 임무지역으로 도보 행군 및 차량으로 출동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준태는 꼭 전술련과 연계하지 않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전준태만 따로 훈련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 전준태를 하면서도 평가관들이 한두 가지 적상황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적 화학탄이 낙하한 상황이나 거수자가 주둔지에 침투한 상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생방 상황은 전준태도 힘들어 죽겠는데 방독면에 보호의까지 입고 땀 뻘뻘 흘리며 훈련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거수자 상황은 지휘관들이 예하부대별로 임무 분배를 신속히 다시 하여 일부는 거수자를 경멸하러 보내고 일부는 전준태를 계속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훈련 상황 한두 가지만 부여되면 자칫 훈련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휘자 지휘관들이 지휘를 정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준태에 대해서 쭉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준태든 무슨 훈련이든 평시에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소대원 분대원들끼리 소통도 잘 되며 체력도 강한 병사들이 많은 부대일수록 이런 훈련들을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명들은 들으면 훈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기실 수 있는데 간부 선임병들 말만 잘 들으며 시키는 대로만 정신없이 하시다 보면 전준태가 끝나 있을 것이고 4박 5일의 전수훈련도 끝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입대 예정자분들과 현역분들 모두 모든 훈련 무탈하게 안전하게 받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케